예, 인베스트 ISMSP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ISMSP 인증심사원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전망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해 놨어요. 일단은 ISMSP 심사원 필기, 그 다음에 실기, 실기를 보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까지 끝나면 ISMSP 심사원 보가 돼요. 보가 되고, 심사원 보가 20일 이상의 그 심사 경력이 있으면 심사원이 되고, 그리고 심사원 중에서 3번 이상의 ISMSP 심사 경험이 있으면 이제 선임 심사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선임심사원 중에서 키사는 임의로 책임심사원을 매년 선발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기존의 ISMS와 좀 달라진 부분인데요. 근데 주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위쪽에 있는 내용이고, 일단은 심사원이 되면 도대체 뭐가 좋냐라는 것부터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심사원이 되면 말 그대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의 정보보호관리 및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훑어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걸 가지고 나간다거나 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심사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뭐 당연히 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사원에 대한 신청은 키사 사이트에서 신청 isms kisa.or.kr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보통 심사는 9시부터 5시 사이에 이루어져요. 그때까지 근무하고 이제는 퇴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중간중간에 회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의가 많으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많아서 조금 피곤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심사원 일이 매년 있냐? 일은 매년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8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때 일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심사원으로서 이걸 주업으로 하겠다라고 그러면 요 사이에는 심사원의 활동만으로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그 대신 전제가 있어. 일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일을 못하면 예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심사원이든 아니든 일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8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심사원으로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솔직히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1월부터 뭐 7월까지 있다 쳐도 6월까지의 문제가 있죠. 이때는 뭐 일이 적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일이 있어야 돼요. 다른 일이 없이 이것만 유일하게 쳐다보고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ISMSP 심사도 하지만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ISMSP 컨설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ISMSP 컨설팅을 하려면 ISMSP 인증심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이 제도를 이제 만들면서 기존의 ISMS만 있던 사람, 기존의 PIMS, PIMS만 있던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이 인증서를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키사에서 출제하는 문제 한 번이라도 어떤 시험이건 보면 알겠지만 키사 시험은 만만한 시험이 없습니다. 정말로 쉬운 시험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나는 10년 전에 ISMS 심사원이 됐고 10년 동안 심사도 많이 했고 컨설팅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나 어떤 일로 하는 거는 아주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후기가 이래요. 10년 이상 하신 분이 도대체 무엇을 물어봤는지 나는 모르겠다. 질문이 뭔지를 모르겠다. 어떤 분은 지옥을 봤다. 그러니까 별의별 후기가 다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기사 시험 자체가. 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다급해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은 ISMSP 심사를 해서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컨설팅을 해서 먹고 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컨설팅을 하면 기본이 6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컨설팅이 최초 심사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4, 5 심사도 컨설팅을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없어지면 이 생계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보통은 심사 활동과 컨설팅 활동을 두 개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심사만 한다 그러면 아마 아까 얘기한 책임심사원급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다행인 거는 ISMSP 컨설팅은요, ISP 컨설팅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정 기업만의 어떤 완전히 차별화된 요소 이런 게 좀 적어요, 이 보안 쪽 컨설팅은. 그래서 몇 번만 경험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형태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증이 여러분들 뭐 아마존 AWS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공공의 G 클라우드, 점점 더 이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쪽으로 넘기면서 위탁하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점점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클라우드 인증으로 확대는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의무화를 시킬 거냐, 이건 또 이제 별개의 얘기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확대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궁금한 게 바로 이겁니다. 노후 대비.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냐? 자,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IT가 비전이 있냐? 비전이 있는 공부냐? 근데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떤 분야도 비전이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렇게 비전이 있고 안정적인 어떤 직업, 뭐 이런 걸 찾았으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든가, 뭐 변호사가 되든가, 그런 길로 갔었어야죠. 검사가 되든가. 근데 아무튼 우리의 능력과 혹은 뭐 좋게 얘기하면 적성이 되지 못해서 그 길로 이 길로 왔잖아요. 비전이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그 비전을 찾아가는 것 뿐인 거지, 이것만 하면 모든 게 다 돼, 이런 건 없어요. ISMSP도 마찬가지예요. 컨설팅도 하고 뭐 심사도 하고 다 좋은데 나이가 70이 되면 과연 할 수 있냐? 심사팀장은 어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느낌이 오죠. 근데 일이 많을 때는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IT 분야의 노후는요, 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깔아두고 이쪽이 바쁘면 이 일을 하고 이쪽이 바쁘면 이 일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ISMS 하나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소가 되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그래서 제가 권고하는 거는 ISMSP, 그 다음에 개인정보 영향평가사, 감리사 혹은 감리원, 그리고 기술사. 이제 여기의 핵심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한테는 수석감리원이 되겠죠. 수석감리원. 이거는 이제 수석감리원은 기술사나 감리사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개발보안 진단원.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곧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국가기술 자격으로 개인정보보호 임원, DPO. 그죠? 이런 것들을 내가 취득하고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비전을 찾고 커나가는 거지, 딱 몸만 하면 목에 다 해결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나는 영양평가도 할 수가 있고, 나는 감리도 할 수가 있고, 나는 심사와 컨설팅도 할 수가 있고, DPO가 됐건 기술사가 됐건 ISMS가 됐건 나는 자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 자문도 은근히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는데 사실은 자문료는 얼마 안 돼요. 20에서 40만 원? 공공기관 제가 알기로 하루 자문하는데 4시간 이내가 20, 4시간 이후가 40,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의 어떤 경험들을 갖고 강의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교육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내가 기회를 찾는 거지, ISMSP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공부는 좀 좋아요. 왜? 얘네들 간에 공통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취득하면
옆으로 가면서 취득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ISMSP를 따면 영향평가를 따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면 개인정보 관련 DPO도 조금 쉬워지죠. 감리사의 보안 과목을 먹고 갑니다. 완전히 먹고 가요. 그리고 기숙사 시험에서 보안 과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요새. 그것도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한계를 가진 사람이 전부 다 갖는 분야가 되고, 지금 이 분야는 크게 보면 정보보안이라는 주제의 어떤 라이센스가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관심 있는 게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군도 있어요. 그러면 IT 분야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지,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고, 우리는 정말로 관리적인 일만 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정말로 변호사도 아니면서 법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과 그렇게 경쟁하는 거는 답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려면 변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스쿨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있는 관리적 능력, 그 다음에 기술적 능력, 이거를 조합해서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현재로서는 좀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써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심사, 컨설팅도 하고, 망분리도 합니다. 망분리 구축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모의해킹도 합니다. 모의해킹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품질 진단도 합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하죠. 안 가립니다. 기회가 오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어느 분야가 더 성장하고 비전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가보지 않으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요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 추상적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그럼 추상적으로 답변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